저는 오늘도 아들 집까지 10걸음을 세며 손주 도시락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신도시 놀이터 옆 가로수 잎이 젖은 비닐처럼 반짝였고 배달 오토바이 머플러 냄새가 목 뒤에 매달렸습니다. 보온 도시락의 금속이 손바닥 열을 되받아치며 땀을 끌어냈고 손잡이 끈이 마디마다 얇은 홈을 그었어요. 엘리베이터 CCTV의 붉은 점이 제 이마를 겨누는 듯 깜빡이자 저는 마스크 윗선을 들어 코를 덮고 허리를 한번 덮였습니다. 13층 버튼을 누를 때 제 심장도 전자음에 맞춰 띵 하고 박자를 탔지요. 복도에 퍼지는 세제 냄새와 현관문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된장 구수함이 섞여 어릴 적 급식실의 오전 공기가 떠올랐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마자 저는 보온백 지퍼를 열고 체온計꺼내 소독 티슈로 닦았습니다. 제겐 준비가 인사보다 먼저였어요. 락켓락 뚜껑이 딱 소리를 내자 마음도 하나 딸깍 잠겼습니다. 그래, 오늘도 잘 먹이고 푹 재우면 된다. 그게 제가 배운 확실한 길이다. 저는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며 하나, 둘, 셋 잠깐 숨을 고르고 봉투 안에 작은 미역향을 한 번 더 맡았지요. 문이 열리기 전 저는 남편 영정한테 혼잣말하듯 다짐했어요. 당신, 내가 이 빈자리를 지켜낼게요. 현관이 열리자 따끈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손주의 볼엔 복숭아처럼 물이 올랐습니다. 할미 왔다 속삭이듯 말하며 미역국 뚜껑을 여니 참기름 향이 김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숟가락이 사기 그릇에 닿는 딸깍 소리에 아이가 입을 뾰족이 내밀어 하고 받아먹었죠. 잘 먹고 푹 자면 큰다, 우리 애기. 노래하듯 말하자 아이가 의자에서 발끝을 탕탕 굴리며 웃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투명 파일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 루틴이에요. 말끝이 빠르고 숨 쉴 틈 없이 넘겨 읽습니다. 간식 3시, 낮잠 전 스크린 제로, 최대 60분, 저녁 우유 150, 외출 30분. 저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그래, 알았어, 맡겨. 웃었지만 며느리 시선이 제가 든 숟가락으로 스쳤습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바꿔주세요. 말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은색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이용 것을 집었습니다. 사알칵 금속 소리가 유리 위에서 미끄러지듯 질게 늘어졌고 제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래, 규칙. 오늘은 맞춰보자. 점심 치우고 나니 휴대폰이 진동으로 식탁을 타고 울렸습니다. 카톡 알림창엔 간식은 3시, 낮잠은 1시간, 자면 바로 깨워주세요. 라는 문장이 또렷이 박혀 있었죠. 저는 곧장 알았어 라고 답장했지만 글자판에 찍힌 제 손가락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왜 이렇게 감독 대기표를 들고 있는 기분일까? 애가 하품을 2번 하자 저는 시계를 보고 커튼을 반쯤 닫았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오후 햇빛이 종이장처럼 갈라져 아이 이마에 줄무늬를 만들었고 작은 선풍기 바람이 이불 가장자리를 바스락거리게 했습니다. 자자, 토닥. 제 손바닥이 등에서 박자를 맞추는데 며느리가 준 타이머가 냉장고 자석에 매달린 채 빨간 숫자를 깜빡였습니다. 저는 타이머를 건드리지 않고 제 숨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가 막 잠에 들 즈음 과자 봉지가 사르륵 부르는 소리가 귀를 간지렸어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갔다가 멈췄습니다. 안 돼, 3시까지. 대신 물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르고 아이의 손을 제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나는 도우러 온 사람이다. 스스로 되뇌며요. 해질녘 며느리가 퇴근해 들어오자 신발장이 한번 쿵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개수대에서 그릇을 말리며 오늘은 낮잠 딱 1시간, 간식 3시간, 보고처럼 전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냉장고 문을 열어 야채 칸을 확인했습니다. 문이 닫히며 둔탁한 자석 소리가 났을 때 흰 메모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매직으로 또박또박. 선 넘지 말아주세요. 순간 공기가 얼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질러 닦으며 싱크대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금속이 차갑게 붙었어요. 뭐가 성일까? 내 발 뒤꿈치가 어느 줄을 밟은 걸까? 말이 목구멍에서 매캐하게 맴돌았지만 저는 이를 다물었습니다.
말 대신 저는 식탁 모서리를 반듯하게 맞추고 장난감을 바구니에 색깔별로 정리하며 오늘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내일 더 잘해서 보여주자. 그렇게 제 위신을 세우자. 냉장고에 붙은 선 넘지 말아주세요. 메모를 읽고 저는 제 존재까지 접힌 느낌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운수대 옆에서 저는 손주의 신발끈을 고쳐매주며 한 번만 더 뛰자. 할미가 보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물줄기가 햇빛을 받아 무지개처럼 부서지고 젖은 고무 바닥에서 엷은 염소 냄새와 고무 타는 냄새가 섞여 올라왔지요. 다른 아이들의 웃음이 금속 구슬처럼 튀어오르고 제 마스크 안쪽은 내 숨으로 축축했습니다. 손목시계 분침이 29를 가리키는 걸 확인하고 저는 검지로 테두리를 한 바퀴 훑었습니다. 외출 30분. 알지. 바로 그 끝에서 제 마음이 딱 한 움큼 더 자았습니다. 끈 끝을 손톱으로 눌러 다져준 뒤 아이 눈높이에 맞춰 고개를 낮추며 금방이야 하고 웃었습니다. 벤치 등받이에 등뼈를 붙였다가 곧장 떼며 시선 많은 물방울을 쫓아 아이 뒤를 따라갔지요. 맑게 튀는 물방울을 보며 저는 손주의 손을 꼭 잡고 벤치에 앉아 잠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선 넘지 말아주세요가 물바닥 타일줄처럼 겹쳐 보였고 저는 그 선을 발뒤꿈치로 살짝만 건드렸다고 스스로 변명했습니다. 맑게 튀는 물방울을 보며 저는 손주의 손을 꼭 잡고 벤치에 앉아 잠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무릎에 선홍빛이 맺혔고 물과 티가 분홍구름처럼 퍼졌지요. 저는 가방을 떨어뜨리며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바지가 금세 젖어 들러붙고 차가운 물기가 정강이로 올라왔습니다. 핸드타월을 꺼내 눌러주고 소독의 티슈를 뜯자 알코올 냄새가 콧속을 따갑게 쳤습니다. 후 하고 바람 불자 괜찮아. 제 목소리는 떨렸고 아이는 아야야를 느리면서 저를 껴안아왔습니다. 관절이 부서지도록 손을 조이자 손등이 하얘졌고 저는 반대 손으로 손목을 감싸 움찔거림을 눌렀습니다. 급식 쉴 때도 했잖아. 정신 차려 민주야. 속으로 짧게 호령했지요. 옆에 있던 엄마가 밴드를 내밀며 병원 가셔야겠어요. 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미끄러졌어. 피는 물렀고 응급실 한번 가볼게. 라고 단정을 붙였습니다. 마음은 괜찮다고 숨기려 했지만 눈앞의 분홍 물결이 제 허벅지를 더 젖게 만들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스윽 하고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얼굴을 덮쳤고 형광등 빛이 눈두덩 안쪽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접수 창구의 플라스틱 칸막이에 제 얼굴이 빗둘게 늘어나 보였고 아이 이름을 적는데 볼펜심이 지직거리며 끊겼지요. 의사는 고무장갑을 끼고 상처를 씻어내며 찰와상이에요. 봉합은 필요 없어요. 소독 잘하면 됩니다. 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3번 크게 끄덕였지만 심장은 바늘방석 위에서 폴짝폴짝 튀며 도망칠 구멍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눈물 젖은 속눈썹을 2번 깜박이고 간호사가 쥐어준 스티커를 꼭 쥐었습니다. 대기실 TV에서 만화 캐릭터가 떠들자 스크린 제로 문구가 제 귓속에서 느리게 검게 번졌습니다. 자판기 앞. 제 손가락이 바나나 우유 버튼 위에 멈췄다가 기치기 혀끝을 눌러 버튼에서 물러났습니다. 휴대폰엔 큰 문제 없대라는 제 문장이 파란 말풍선으로 떠있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 한 번을 못 참았지? 그 말 한마디에 제 체면을 덧칠하려 했던 건가? 오늘만이 이렇게 빨리 덧치될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멸균 꺼진 냄새가 가시지 않은 대기실에서 며느리가 숨을 짧게 끊으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아이를 안아 올렸다가 그녀에게 조심스레 넘겼지요. 그녀의 시선이 하얀 거즈를 훑고 지나가며 턱 근육이 한 번 움찔했습니다. 아이가 엄마 하고 매달리자 그녀는 뒤통수를 쓰다듬고 이마에 짧게 입을 댔습니다. 저는 신발끈을 매주는데 물기가 좀 있어서 바로 눌렀고 라고 말을 꺼냈다가 끝을 삼켰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천장 구석에서 쉬쉬 울고 자동문 센서가 간헐적으로 삐 하고 숨을 토했습니다. 그녀가 제 쪽을 보지 않은 채 몇 분 더 웃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제 발 뒤꿈치가 의자 다리에 부딪혀 딱 소리를 냈지요. 내가 그 자리를 빼앗으려 했나? 왜 나를 이렇게까지 경계하나? 두 문장이 속에서 마주 달려와 이마 중앙에 박혔습니다. 사과가 입안에서 모래처럼 굴러가다 멈췄고 저는 손가방 끈을 감았다 풀었다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며느리가 어머니, 이래서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라고 낮게 말하자 저는 의자에 등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루틴표 하나만 주세요. 제가 맞출게요. 라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대기실에서 들었던 그 문장이 귓속 벽에 걸려 덜그럭거렸지요. 프린터에서 막 나온 종이는 잉크 냄새가 진했고 색색의 칸들이 군인의 제식처럼 빳빳했습니다. 저는 주방 벽에 타일 줄을 자로 재듯 눈금 맞춰 투명 테이프를 칙 소리 내며 길게 붙였어요. 모서리를 검지로 꾹꾹 문지를 때 정전기가 살갗을 찔렀고 테이프 속에 갇힌 공기 방울을 손톱으로 밀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7시 반 식사, 9시 간식. 소리내어 읽으며 급식 쉴 때 메뉴표를 붙이던 제 등이 자동으로 펴졌습니다. 언젠가 제가 임의로 바꿔 쓰던 붉은 매직은 서랍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벽의 칸이 저를 지휘합니다. 간식 시간이 되자 저는 알람이 울리기 전 미리 접시를 꺼냈습니다. 바나나 반 조각, 오이 스틱 3개, 우유는 120ml 정확히 눈금잔에 흰띠가 줄처럼 섰지요. 초침이 10일을 딱 찍는 순간 저는 아이 앞에 밀었고 휴대폰 카메라 셔터가 찰칵 2번 짧게 울렸습니다. 사진을 전송하고 잘 먹었어요 라는 말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곧바로 읽음 1 옆에 말풍선이 부풀어 올랐고 지금 낮잠 재워주세요. 블라인드 닫고요. 라는 메시지가 파랗게 번쩍였습니다. 제 손이 커튼끈을 잡자 먼지 냄새가 일렁였고 햇빛이 차례로 꺼지며 방이 진한 회색으로 가라앉았지요. 아이의 이마를 3번 쓰다듬고 음악 앱에서 백색 소음을 아주 낮게 틀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입천장에 우유 단내가 걸려 말 대신 턱을 다물었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길고 둔하게 이어지는 걸 확인하고 저는 책자에 일지를 펼쳤습니다. 얇은 줄 노트에 볼펜심이 사각하고 갈렸고 잉크가 종이결에 번지는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지요. 먹은 것 바나나 50g, 오이 스틱 3, 우유 120, 잔 것, 낮잠 시작 12시 35분, 방 온도 23도, 기분, 간식 앞에서 고개 끄덕이며 웃음. 저는 칸마다 점을 찍듯 단어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원이 뭐지? 대신이 아닌 받침이면 뭘 내려놔야 하지? 내 목소리? 내 습관? 내 자존심? 고개를 들면 벽에 루틴표가 군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테이프 가장자리가 햇빛을 한 줄 반짝였어요. 급식실에서 제가 정하던 규칙이 오늘은 제 손을 붙잡고 뒤로 끌었습니다. 괜찮아 민주야. 말 말고 기록. 저는 스스로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밤이 되자 카톡 알림음이 딩동 한 번 울리기만 해도 가슴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면 그림 이모티콘 하나 혹은 확인 표시 하나. 그 사이 제 등어리엔 낮에 말린 땀 소금기가 까슬하게 굳어 있었고 식탁 위 머그컵에 굳은 커피 원은 갈색 고리로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루틴표 앞에 서서 체크 표시를 다시 세어보고 일지의 글자를 어루만지듯 훑었습니다. 손등에 남은 밴드 냄새가 문득 올라와 어제의 분홍물이 스쳐갔고 엄지손가락이 알아서 떠르르 떨렸지요. 버쳐라 말 대신 기록으로. 저는 아주 작게 속삭이며 휴대폰을 뒤집어 화면을 엎었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4에서 2로 낮추고 안경을 벗어 안경 닦기에 천천히 접어 넣었습니다. 일지 마지막 줄에 오늘도 규칙 지켰습니다를 적으면서도 제 손끝은 여전히 덜덜 떨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아들에게서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라는 링크가 왔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스테인리스 싱크를 두드리다 말고 고무장갑 끝에서 거품이 한 점씩 떨어졌지요. 휴대폰 진동이 접시와 부딪혀 금속성으로 울렸고 레몬 세제 냄새가 코를 쏘았습니다. 저는 엄지로 물기를 대충 훑고 링크를 탁 눌렀습니다.
민트색 상단과 자잘한 이모티콘들이 박힌 맘카페 화면이 번쩍 떴고 낯선 닉네임 보통의 봄이 쓴 글이 제 눈을 붙잡았어요. 우리 단지 엘베에서 본 무책임한 시어머니로 시작하는 문장은 제 하루를 해부하듯 가지를 쳤습니다. 아이는 마스크를 턱에, 시어머니는 폰만 보며. 저는 반사를 보듯 제 자세가 그래서 악의적으로 굽어가는 걸 봤습니다. 어제 일지에 적어둔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미끄러졌고 심장이 세제 방울처럼 솟았다 꺼졌습니다. 아니야, 그날 나는 혀끝에서 변명이 올랐지만 글줄마다 제 목소리가 지워졌습니다. 메일을 엘리베이터, 검은 화면 가운데 엘리베이터 CCTV 캡처가 딱 멈춰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렌즈 왜곡 속에 제 등이 납작했고 손주가 제 무릎을 잡고 까치발을 하고 있었지요. 오른쪽 위엔 희미한 숫자 1742가 빨간 점과 함께 깜빡였고 천장 조명이 우리 머리 위를 두토막으로 잘랐습니다. 제 가방 입이 벌어져 있고 아이의 장난감 고래꼬리가 문틈처럼 삐져나와 있더군요.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자 말풍선들이 우박처럼 떴습니다. 저러니 사고가 나지. 세대 갈등이 아니라 기본 문제. 애 엄마는 뭐 하나. 글자마다 못이 달려 손바닥을 찍었습니다. 심장이 울리는 엘리베이터 종소리를 착각해 등골이 서늘했지요. 혀끝에 세제맛이 남아 입술을 빨아도 쓴맛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 속 제 어깨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저게 나야? 저렇게 부주의했나? 뼈마디가 안에서 스르륵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 단톡에 누군가 화살표 아이콘으로 그 링크를 툭 던지는 순간 거실 공기가 얇아졌습니다. 말풍선이 주르륵 뜨고 읽음이 숫자가 번개처럼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이거 참이라고 쓰다 말았는지 말줄임표만 남았고 며느리의 프로필 사진 옆 점점점이 몇 번 떴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화면 밝기를 최저로 내리고도 손가락이 멋대로 스크롤을 했어요. 내려도 끝이 없었습니다. 저런 집이 우리 단지라니. 관리실에 신고합시다. 문장들이 현관 틈바람 같아 아무리 막아도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아이는 안전했어. 나도. 라고 치다가 저는 키패드의 D로를 연달아 눌러 글자를 지웠지요. 냉장고 모터가 낮게 울고 벽시계 초침이 마른 목구멍을 긁듯 탁탁 박혔습니다. 단톡에선 아무도 저를 직접 부르지 않았지만 엄마라는 두 글자가 무언의 재판장처럼 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집었다가 다시 뒤집었습니다. 손등의 물기가 식탁 나무결을 차갑게 적셨습니다. 창문을 확 열자 방 공기가 제 목덜미를 긁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머플러 냄새와 튀김 기름의 눅진함이 뒤엉켜 들어왔고 멀리 놀이터에서 쇠사슬 그네가 삐걱했지요. 이건 방식 싸움이 아니라 명예 문제. 저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규칙을 달달 외우고 일지를 쓰던 손이 이제는 제 이름을 지켜야 한다고 떨렸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창마다 액자처럼 빛이 걸려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오늘의 저를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어요. 내일 관리사무소에 가자. 글 내리라고 말하자. 근거를 챙겨야지. 머릿속에서 체크리스트가 급식대처럼 줄을 섰습니다. 기록으로 나를 조용히 바치려던 마음이 오늘은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돌아와 수건을 쥔 손을 더 꽉 말아주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아주 작은 딩이 울리고 화면이 다시 켜졌을 때 모니터 속 무책임한 시어머니라는 제목이 제 이름처럼 느껴져 저는 젖은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냉장고 앞에서 손주 일지를 꺼내 사건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눅눅이 붙은 포스트잇 모서리가 제 손톱에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찍 소리가 났지요. 1742 엘베라고 적힌 제 글씨를 보자 화면에서 본 붉은 숫자가 혀끝처럼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병원 앱에 로그인했습니다. 인증번호를 2번 틀리고 나서야 손가락이 징정되더군요. 프린터가 목 갈라진 기침을 하며 진료기록 사본을 토해냈고 갓 빠진 종이에서 토너 냄새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폰 갤러리를 열어 사진 정보를 눌렀습니다. 20X0914 173812 숨을 길게 뱉으며 초단위를 맞춰가니 숫자들이 마치 아이 블록처럼 자리에 들어맞았습니다. 흘려 들은 말은 지워지지만 숫자는 남아 저는 혼잣말로 제 등을 세웠습니다. 나를 짓이긴 문장들 이제 이 숫자들로 덮어라.
저는 단지 분수대 앞에 서서 물비린내와 엷은 표백향 냄새를 맡았습니다. 바닥은 반나절 지난 물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햇빛에 말라버린 샌들 패턴이 하얗게 각인돼 있었지요. 아이 발바닥만한 차원들이 동그랗게 이어진 방향을 따라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음이 잔디의 벌레 소리 사이로 스며들며 일정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출력해온 단지 도면을 바닥 벤치에 펼쳐놓고 빨간 펜으로 놀이터 CCTV 위치에 X표를 쳤어요. 렌즈가 바라보는 각도를 화살표로 그리다 보니 제 손목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여기선 분수대, 여기선 미끄럼틀 입구. 입술을 깨물며 각도를 맞출 때 바람이 젖은 고무 냄새를 실어와 코를 톡 쳤습니다. 모서리에 가려진 블라인드 스폿, 거기서 누가 우리를 찍었나. 저는 지도 모서리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갱비실 문을 밀자 종이컵 커피 냄새와 오래된 라디오 소리가 엉켜 나왔습니다. 카운터 위 비닐 커버가 사박하고 비려졌고 경비 아저씨는 돋보기를 이마로 올린 채 저를 올려다봤지요. 저 지난주 그 시간대 CCTV 열람 기록 가능할까요? 제 목소리는 마른 나무젓가락처럼 조금 갈라졌습니다. 아저씨가 일지를 넘길 때 볼펜심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개인정보라 자세한 건 어렵습니다만, 잠깐의 망설임 뒤 손가락이 한 줄을 두드렸습니다. 1759-402호 방문 열람 요청. 제 귀가 순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숫자 오른쪽에 작은 점, 또 하나의 점. 저는 휴대폰 메모에 그 시간대를 적고 엘리베이터 화면 근처 카메라 위치를 다시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목을 가다듬고 그땐 비 오고 로비 매트가 젖어 있었지요 라고 말했지요. 그래, 젖은 샌들, 퍼즐 조각이 한 칸. 집에 돌아와 저는 맘카페 글을 다시 펼쳤습니다. 애엄마는 뭐하나. 로 끝나는 문장에 붙은 특유의 느낌표 2개, 괄호 안 점점점. 이웃 톡방에서 하영맘이 늘 쓰던 버릇이 떠올랐습니다. 갔다가 캡처 폴더를 열어 지난달 놀이터 공지 논쟁 때 올라왔던 하영맘의 문장을 대조했습니다. 쉰표가 빠르게 연속되는 리듬, 애들 대신 애라고 쓰는 습관, 그리고 엘리베이터 시간을 정확히 적시한 문장, 보지도 않았으면 못 쓸 디테일, 더구나 경비실 열람 기록의 402호 뒷목에 작은 전기가 띄었습니다. 저는 클립보드에 병원 기록, 사진 EXIF, 분수배 자국 사진, 도면, 경비실 메모를 차례로 물리고 표지를 붙였어요. 손끝에 스테이플 침이 살짝 박혔지만 피 한 방울이 제 결심을 확인해 주는 듯 했지요. 입주자 대표회의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며 저는 이번엔 말이 아니라 증거로 갑니다 라고 눌러 말했다. 의장 플라스틱 의자에 앉자 제 심장 소리가 마이크로 울릴까 두려웠습니다. 형광등이 번들거리는 천장에 반사되어 제 얼굴도 마치 흰 종이처럼 납작해졌지요. 프로젝터 펜이 윙 하고 예열되자 따끈한 먼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클립보드에서 손주 일지를 꺼내 첫 잔을 넘겼습니다. 이건 제가 매일 쓴 기록입니다. 먹은 것, 잔 시간, 기분까지요. 화면에 17:15 간식, 17:35 분수대 앞 산책이 떠오르고 제 펜끝이 숫자에 살짝 닿았죠. 뒤쪽에서 플라스틱 병뚜껑이 찍 하고 돌아가는 소리, 누군가 기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프린트해온 병원 진료 기록을 다음 장에 띄웠습니다. 진단, 무릎 타박상, 출혈 없음, 타손 없음. 17:52 손끝에 땀이 미끄러져 리모컨이 자꾸 미끄덩거렸지만 저는 포인터를 환하게 켜고 타임라인을 잇듯 조심스레 선을 그었습니다. 숫자들은 떨지 않으니까요. 저는 폰을 케이블에 물려 사진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 한쪽 정보 버튼을 누르자 얇은 글씨들이 또록또록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의 EXIF 촬영 시간이 17:38이 나옵니다. 저는 아이 아이콘을 크게 확대하고 다음 장에 캡처 이미지를 붙였습니다. 반면 이 CCTV 캡처 파일은 17:42에 저장됐습니다. 제 목이 마를 때마다 혀끝에 금속맛이 돌았고 종이컵 물을 한 모금 삼키며 말을 이어갔지요. 그러니까 화면 속에서 제가 아이를 안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장면은 이미 넘어지고 난 뒤입니다. 누군가 왜 그렇게 오래 안고 있었나요? 하고 던지자 제 손이 저절로 아이를 안는 모양으로 동그랗게 말렸습니다.
감정 말고 숫자로. 민주야. 저는 접수시각, 기가시각, 일지에 낮잠 취침 실패 따지 순서대로 배열해 초 단위 화살표를 다시 그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분수대 사진이었습니다. 햇빛에 말라 흰 테두리가 생긴 들자국. 샌들 타원이 이어진 방향에 빨간 동그라미가 떴지요. 여기 402호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지나갑니다. 바퀴가 물을 튀기며 속도를 냅니다. 저는 동영상 프레임에 스틸컷을 넘기며 튄 물방울이 허벅지에 맺히는 순간을 멈췄습니다. 쩌적! 고무가 젖은 매트를 긁는 소리를 떠올리자 등줄기에 서늘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이 프레임 직후 아이가 제 손주 옆으로 스치고 제 손주가 휘청. 저는 바로 안아 올립니다. 경비실에서 받아 적어온 카메라 각도 도면을 겹쳐 보여주며 블라인드 스폿을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이 각도에선 충돌이 가려집니다. 캡처만 보면 제가 무턱대고 끌어안은 것처럼 보이죠. 저는 떨림을 숨기려 손가락 마디를 꾹 눌렀습니다. 아이를 탓하지 마. 어른의 몫을 말해. 회의장은 파도처럼 술렁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자잘한 신경질을 했고 누군가는 종이부채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들이켜고 준비해온 마지막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경비실 열람 일지입니다. 1759 402호 방문 열람 요청. 말끝을 갈무리하듯 화면 모서리를 손톱으로 톡 쳤습니다. 제 시선이 정면을 가르자 두세 사람이 동시에 눈을 피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숨기지 않는 겁니다. 저는 402호 아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물은 튀길 수 있고 아이는 빨라집니다. 다만 제 손끝이 마이크 스폰지를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이 사진을 누가, 왜, 어떻게 밖으로 내보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어른의 방식으로요. 저는 화면을 닫으며 제 변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건 사실입니다. 라고 또렷이 말했습니다. 402호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소리를 높이자 제 등줄기를 타고 열이 올랐습니다. 그의 손끝이 의자 등받이를 탁 치며 떨렸고 마스크 사이로 거친 숨이 새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내가 CCTV를 본 적 없다니까요. 금속성 마이크 울림이 회의실 벽을 타고 번졌고 형광등이 그의 이맛담을 번쩍거리는 물결처럼 비쳤습니다. 저는 클립보드 모서리를 엄지로 눌러 종이가 울지 않게 붙잡았습니다. 흔들리지 마. 숫자가 네 편이야. 스펀지 마이크 냄새에 약간의 비눗물 향이 섞여 코끝이 간질거렸고 종이컵 물을 한 모금 넘기자 차가운 물길이 끓는 속을 문질렀지요. 부인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기록은 남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깔리자 뒤쪽 누군가의 부채질 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402호의 눈이 저를 똑바로 겨눴고 그 시선이 저의 오래된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나를 몰아붙여도 아이 앞에서 어른의 방식을 지키자. 경비원이 낡은 모서리가 말려 올라간 일지를 가슴에 안고 들어왔습니다. 모자챙에 달린 은빛 단추가 플로레센트 조명에 반짝였고 굳은 살 박인 손이 볼펜을 딸깍 눌렀습니다. 요청하셨습니다. 17시 59분 402호. 그는 일지에 잉크 자국을 가리켰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키보드를 탁탁 치더니 큰 화면에 열람 기록창을 띄웠습니다. 초록색 작은 도트가 깜빡이며 시간, 호수, 요청 사유가 목록처럼 줄지어 섰습니다. 접속 위치는 경비실, 확인하신 아이디는 여기 적혀 있네요. 직원은 목에 쓴 체인줄을 만지작거리며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그 무심함이 오히려 사실의 무게를 키운다고 느꼈습니다. 402호가 팔짱을 끼고 코끝으로 숨을 세차게 내뿜었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지는 거다. 제 손가락 마디를 꾹 눌러 떨림을 눌렀고 화면 모서리에 비친 제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서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킥보드 헬멧을 겨드랑이에 낀 아이가 비틀거리며 알줄로 나왔습니다. 마스크가 축축하게 젖어 광대에 들러붙었고 눈가에 맺힌 물방울이 속눈썹을 타고 톡 떨어졌습니다. 내가 물 튀겼어. 아이의 목이 팽팽히 오르내렸고 손가락이 헬멧 버클을 만지작거리다 툭 놓쳤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방음벽처럼 조용해졌고 프로젝터 팬 소리만 윙 하고 길게 이어졌죠. 402호의 어깨가 순간 굳더니 의자 다리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무릎에서 힘을 빼고 가방에서 티슈 한 장을 뽑아 아이에게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아이를 탓하지 마. 어른이 책임을 서. 손끝에 전해진 종이의 얇은 결이 제 호흡을 가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네 말 고마워. 제 말끝이 부드럽게 가라앉자 몇몇의 시선이 고개를 스갔습니다. 숨죽인 공기 속에서 제 심장 고동이 귓속을 두드렸습니다. 사무소장이 넥타이를 당기며 앞에 섰습니다. 숨을 고르듯 지침을 한 번 삼키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무단 유출권 관리 책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오늘 중으로 공지하겠습니다. 그의 어조는 바짝 마른 종이처럼 거칠었지만 끝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사과의 무게가 회의실 바닥을 눌렀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스펀지에 남은 제 호흡이 아직 따뜻했지요. 그리고 의자 사이를 비집고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찬 작은 은팔찌가 조용히 빛났고 저는 그 빛을 달아보다 숨을 고르게 낮췄습니다. 지금이야. 방식이 아니라 자리를 말해. 나는 네가 나를 경계하는 눈빛이 무서웠어. 그래서 더 숫자로 더 앞서려 들었지. 제 목젖이 2번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달아보고 내가 그 자리를 빼앗으려던 게 아니라 너를 바치고 싶었어. 라고 떨리는 목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단지 게시판에 붉은 도장이 찍힌 징계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투명 아크릴 덮개에 형광등이 반사되어 제 얼굴이 흐릿하게 겹쳐졌고 붉은 도장 위로 테이프 가장자리의 기포가 잔물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무단 열람자 징계, 재발 방지 교육이라는 굵은 글씨가 제 눈을 붙들었습니다. 마스크 사이로 희미한 소독제 냄새가 스며들었고 옆에서 누군가가 종이 비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를 냈습니다. 교육까지 한데 낮게 흘러나온 속삭임에 저는 어깨를 한 번 들썩였다가 내렸습니다. 제 손가락이 덮개 모서리를 따라가다 멈췄고 따뜻한 체온이 차가운 플라스틱에 깎여 나갔습니다. 어제의 마이크 울림이 아직 귓속에서 윙 하고 돌았지만 오늘은 문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숫자와 말이 내 편이 아니라 원칙이 나를 받쳐주는 거야.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켰더니 카톡 알림이 폭죽처럼 튀고 맘카페에 새 글표시가 번쩍거렸습니다. 402호의 사과문이었습니다. 허위 유포와 CCTV 열람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발 얻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글자 사이로 아이의 이름은 없었고 대신 말끝마다 죄송히 눌러붙어 있었습니다. 댓글에 늦었지만 용기 감사합니다가 줄줄이 달렸고 저는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문지르다 멈췄습니다. 용기? 어제 그 떨리던 숨, 아이의 젖은 마스크. 반사적으로 용기라니요 라고 쓰다 숨을 삼키고 한 글자씩 지웠습니다. 삭제된 문장 조각들이 커서 뒤로 미끄러졌고 제 심장 박동이 진정되자 치패드의 미세한 진동이 손바닥을 간지렸습니다. 잘게 남겼습니다. 아이에게 화내지 말아주세요. 어른들이 지키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제 제가 건넨 티슈의 얇은 결이 다시 손끝에 스쳤습니다. 이기려는 말보다 자리를 지키는 말. 부엌 싱크대에서 냄비 뚜껑을 살짝 열어 김을 뺐을 때 전화가 옹 하고 울렸습니다. 발수 패턴이 있는 휴대폰 케이스가 손바닥에서 미끄러지려다 멈췄고 액정 너머로 어린이집 번호가 떴습니다. 민주 어머님, 원장입니다. 오해로 드린 제약은 전부 철회합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교무실 칠판처럼 매끈했지만 마지막 음절이 살짝 갈라졌습니다. 저는 수증기를 피해 고개를 비스듬히 두고 메모지 위에 볼펜을 눌렀습니다. 철회 확인했고요. 앞으로는 픽업 변경은 문자로, 이유는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저도 아이가 먹은 것, 잔 것, 기분 적어 보내겠습니다. 제 말끝이 단단해지자 수화기 속에서 종이를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네, 어머님. 전화가 끊기고 나니 입안에 미지근한 국물 맛이 남았습니다. 차단이 아니라 체계를 요청했어. 잘했어, 민지야. 뚜껑을 닫는 제 손목이 가볍게 풀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천천히 식어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점심 무렵 찬 틀에 팔을 걸치고 쉬는데 메시지가 톡톡 떨어졌습니다. 힘내세요. 어제 멋지셨어요. 아랫동 네모난 프로필 사진들이 연달아 웃었고 작은 하트 이모티콘이 화면 구석에 붙었습니다. 제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마음 한복판에 묶여있던 매듭이 한 올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햇빛이 달력칸에 사선으로 들어와 빨간 동그라미들 사이에 조용한 금빛을 깔았고 저는 숨을 질게 내뱉었습니다.
나를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오래된 울음이 서로의 경계를 세우자는 합의로 모양을 바꾸고 있었어요. 맘카페로 들어가니 402호의 지난 글은 회색 상자에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라고만 떠 있었습니다. 공백이 유난히 넓어 보였고 그 빈틈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삭제된 카페 글자리에 남은 빈칸을 오래 바라보다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식탁 대신 거실 바닥에 둥글게 앉았습니다. 바닥 러그의 얇은 털이 종아리에 스쳤고 가습기에서 미지근한 김이 천천히 올랐습니다. 아이방 베이비 모니터엔 규칙적인 숨소리가 흰 잡음처럼 흘렀고 탁자 모서리에 엎어둔 제 휴대폰 화면은 검게 잠들어 있었지요. 저는 손등을 무릎에 붙여 체온을 달래다가 끈처럼 감긴 침묵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무시당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더 세게 붙잡았어요. 말끝이 들썩여 혀끝에 보리차 맛이 올라왔고 목젖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남편 떠나고 비어있는 자리가 자꾸 시끌거려서 아이로 메웠나 봐요. 저는 손가락으로 바닥의 실밥을 툭툭 건드리며 어제 카페에서 지웠던 문장 조각들을 떠올렸습니다. 이기려는 말보다 자리를 지키는 말. 오늘은 제 자리부터 밝히자. 그렇게 다짐했지요.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통제가 되었을지 몰랐네요. 방 안 공기가 한 뼘 가벼워지자 저는 등을 벽에서 떼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양말 발끝을 서로 폭에다가 살짝 풀고 겨우 목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경계가 무너질까 두려워 더 단단히 막았어요. 말이 나오는 순간 눈가에 물기가 차올라 속눈썹이 젖었고 콧빛이 붉어졌습니다. 전기포트가 제때 꺼지며 딸깍 소리를 냈고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선 제가 관리하고 집에선 무너질 수 없어서 계속 선을 그었어요. 그녀는 종이 티슈를 한 장 뽑아 접더니 접힌 선을 엄지로 문지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울음이 2번 이어지면 제 심장이 거풍처럼 부풀어요. 그때 어머니 방식이 들어오면 제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말끝의 떨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숨을 줄였고 입천장에 단단히 붙어있던 변명이 조금씩 녹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빼앗으려 했나? 속으로 묻자 손바닥에 식은땀이 번졌습니다. 미안해요. 제 사과는 가볍지 않았고 바닥으로 바로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펜 뚜껑이 빠질 때 나는 작은 북 소리가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흰 A4 위에 요일을 적고 닭칸을 색연필로 가늘게 칠했습니다. 월, 수, 금, 오전은 제가 동화 읽기와 요리놀이 맡을게요. 저는 당근, 별, 냄비 모양의 작은 그림을 옆에 그렸습니다. 화목, 토, 저녁은 제가 야외 활동하고 수면 루틴은 제가 고정할게요. 며느리는 시계를 그려넣고 취침 시간을 2줄로 밑줄 쳤습니다. 우리는 표 하단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지적은 기록으로 남기고 요청은 단호하게. 냉장고 자석을 떼어 A4 산단을 눌러 붙이는 사이 펜 끝이 다시 종이를 두드렸습니다. 먹은 것, 잔 것, 기분, 3칸으로 나눠 일지 쓸게요. 제 목소리가 안정되자 방의 그림자도 균형을 찾아 기대는 듯 했습니다. 메모지 옆에 흘린 보리차 한 방울이 둥글게 퍼졌다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세워 앉아 있다가 증인처럼 종이를 돌려가며 서명을 했습니다. 사인펜 잉크 냄새가 미약하게 퍼지고 그의 손목시계가 은빛으로 번쩍였습니다. 엄마 아내,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 사이사이에 오래 묵힌 감사가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등 위에 제 손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피부가 닿자 그동안 굳었던 관절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 기대되자 제 날은 구호가 아니라 약속처럼 조용히 내려앉았고 며느리는 고개를 2번 작게 끄덕였습니다. 아이 방에서 가벼운 비척임이 나더니 다시 고요가 돌아왔고 우리는 동시에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부드럽게 말려 올라가 있었다가 손바닥에 눌리며 반듯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서명을 종이에 남기고 조심스레 포옹했습니다.
이제 저는 동화책을 읽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손주에게 먼저 묻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아이가 손가락으로 그림의 구름을 톡톡 치며 숨 쉬는 모자라고 답하면 저는 책장 사이에서 퍼지는 콩기름 잉크 냄새를 들이마십니다. 거실 스탠드 불빛이 페이지 가장자리를 노랗게 데우고 아이의 발뒤꿈치가 제 허벅지를 가볍게 툭 차요. 냉장고 문에는 우리가 전날 만든 시간표가 자석으로 반듯이 붙어 있습니다. 월수금 오전, 제9역, 동화와 요리놀이, 화, 목, 토, 저녁, 며느리의 영역, 야외와 수면 루틴. 저는 일정 사진을 찍어 가족 캘린더에 올리고 색상 태그를 파랑과 초록으로 나눕니다. 휴대폰이 진동으로 깅 하고 미세하게 떨리면 며느리의 확인 이모티콘이 조용히 불을 켭니다. 선은 선으로, 마음은 마음으로. 속으로 그렇게 읊조리며 저는 책장을 넘기는 손등에 힘을 조금 뺍니다. 싱크대 옆에 세운 작은 클립보드, 나뭇결이 미세하게 솟아있어 손끝에 까끌합니다. 저는 일지의 3칸, 먹은 것, 잔 것, 기분을 천천히 채웁니다. 바나나 반 개, 미역국 1국자, 밥 2숟갈, 낮잠 1시간 10분, 기분, 오후엔 보리차처럼 고소함. 볼펜이 종이를 가르는 소리가 얇게 일렁이고 잉크 냄새가 진 빠진 커피처럼 희미하게 올라옵니다. 저는 페이지를 찍어 단톡방에 올립니다. 사진 아래 며느리의 작은 하트와 감사해요 이모지, 말풍선이 톡 하고 붙습니다. 저는 원래라면 덧붙였을 말, 저녁은 조금 일찍 주면 어때요? 를 혀끝에서 접어넣고 주전자에서 막 끓인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구수한 맛이 입천장을 적시자 실시간 간섭 대신 기록으로 남기자는 약속이 머리통에 가만히 내려앉습니다. 지금은 지키는 쪽이 이기는 거야. 저는 클립보드를 벽에 걸고 앞치마 매듭을 단단히 조입니다. 복도 쪽에서 쿵 하고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 무릎이 매트 가장자리에서 살짝 미끄러졌지요. 예전 같으면 심장이 먼저 앞으로 뛰었겠지만 저는 냉장고 옆 메모의 절차를 눈으로 더듬었습니다. 울음 확인, 상처 확인, 소독, 사진, 보고. 아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 한 손으로 등을 둥글게 문지르며 숨을 같이 셉니다. 하나, 둘, 셋. 소독솜을 뜯자 알코올 냄새가 코끝을 메웠고 상처 위에 숨을 불지 않게 입술을 꾹 다뭅니다. 핑크색 캐릭터 밴드를 붙이고 무릎을 살짝 들어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올립니다. 상분 울고 진정, 좌측 무릎 찰과상, 출혈 거의 없음, 소독 완료. 전송을 누르자 곧바로 며느리의 답이 옵니다. 괜찮아요. 규칙이 지켜졌네요. 그 문장이 이마에 주름을 펴주듯 내려앉습니다. 저는 체온계로 잠깐 열을 재고 36.6을 덧붙입니다. 손끝이 의외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확인합니다. 응급실 대기실의 차가운 빛이 순간 스쳐갔지만 이번엔 냄새도 소리도 집의 온도 안에서 잦아듭니다.